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신마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마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터지면서 혼전도가 높았던 경마일이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저 역시 같이 헤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주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기는 경마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 신마 추천드렸던 마필이 입상을 거뒀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이윌드 스타가 2착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는 스피드 영이 대상 경주 나가서 2착을 했습니다. 두 마필 모두 제가 신마 분석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마 승부 경주가 구디 인기 바닥이었죠. 인기 꼴등 마필은 구디를 놓고 승부를 봤는데 출발 과정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3착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성식은 적중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3복이 93배가 들어왔습니다. 인기 1등이랑 인기 꼴등이 같이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래도 신마 승부 경주에서 배당을 잡아드리면서 그래도 저희 강점이 신마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마필은 그래핀 네벌드라는 마필이고, 부마는 매니피이고 모마는 나스티켓입니다. 그리고 부산 구조의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센 애는 가장 많은 세다기보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은 이 KI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이 2세 신마 마지막 출전 경주이고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고, 같은 이 양기선 조교사의 마방의 소속의 마필입니다. 겹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신마가 3개의 경주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잡혀 있는데 하나는 안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핀 네벌드 같은 경우는 이 1라운드, 그러니까 금요일 1경주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KI 같은 경우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은 아무래도 1000m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에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말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상대마들은 이제 직전 경주 2착을 거뒀던 한평사인이라든가, 그리고 직전 경주 3착을 거둔 이 탑드림, 아름다운 인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부산 1경주에 나와서 이 그래핀 네벌드와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마 분석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간다 안 간다, 아니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만 얘기해 달라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마체부터 혈통까지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재미없을지라도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신마 보는 눈이라든가 아니면 경마를 보는 눈, 혈통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이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마필입니다. 이렇게 생긴 마필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D가 높습니다. 이 등성마루보다는 이 D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D가 먼저 자랍니다. 이쪽이 먼저 자라고 그 다음이 앞이 자라면서 D와 맞춰집니다. 그렇다면은 키는 이 D의 키로 큽니다. 결국은 덜 자라는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자라면 이게 평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키는 더 클 말이라는 겁니다. 마필의 키는 이 D를 재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이 등성마루까지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인데 지금 키는 요 정도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긴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날렵하게 생겼고, 그리고 매니피 자마의 기질도 자마의 그 삘도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피드형 사진을 놓고 생긴 게 좀 매니피 자마답지 않게 생겼다, 원래 이래 생긴 건지 아니면 사진을 잘못 찍은 건지는 판단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뭐 한참 있다가 이제 이 부산에 그 백광일 조교사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은 마사이가 나가서 찍는다. 근데 부산은 마방에서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방에서 찍어서 마사이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최대한 이 마필 사진을 찍을 때 경마 팬들 그리고 마주분들 그리고 경마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체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자세로 찍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세가 정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세라는 게 이 앞발과 뒷발이 같은 선상에 서 있고 딱 그래야 정자세인데 이 정자세가 아니면 사실 마체를 파악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광일 조교사는 어떻게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자세를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마필이 정자세를 맞추는 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허비할 수밖에 없고, 뭐 마방에 일도 많고 관리사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사진 찍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은 관리사들도 솔직히 짜증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든 정자세로 찍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필 사진도 사실은 정자세가 아닙니다. 정자세로 찍은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 마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날렵하게 생겼고 그리고 기본기 매니피 자마의 삘도 보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장수에 있는 그 이상근 조련사가 초기 육성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육성 시의 평가는 암말임에도 상당히 좀 칼칼하다. 암말은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격 없는 암말들은 솔직히 순말들한테 치여갖고 그대로 도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말은 무조건 성격과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칼칼하고 걸음도 스피디하다. 다만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는 힘이 덜 차서 주행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힘만 차면은 뭐 단거리에서 제목은 좀 충분히 해줄 말이다. 그런 식의 육성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 육성을 해본 사람들, 말을 만져보고 육성을 시켜본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물론 100%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 육성시의 평가는 괜찮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 혈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혈통 얘기인데 부마는 맵리피고 모마는 라스티캣입니다. 이 라스티캣이 와일드캣 헤어 자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와일드캣 헤어 자마는 국내에서도 뭐 자마들이 성적을 거두었고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시스말로서는 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교배로를 받았던 시스말입니다. 플로리다 탑 오브 탑이었던 그런 시스말이고 시스말로서는 상당히 좀 성공을 한 시스말인데 그 반면에 외조업으로 가서는 좀 미진한 모습입니다. 시스말 때 보여준 그 강력함을 못 보여주고 있고 평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0~300두의 외손자들이 데뷔를 했는데 그 블랙타입 우승만은 8두밖에 없으니까는 대형 외손자 생산에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네임밸류 1등발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습니다.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마는 뭐 몇 두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에서 2016년, 2017년생인 애널라이즈 디스켓, 오버 애널라이즈 자마인데 입상을 못했고 그리고 태피자 자마도 있었고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전을 치렀던가 아마 그러고 사라졌을 겁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자마들 성적은 뭐 특별히 양호한 자마들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I'll Pray For You가 이 타이거 리치 자마인데 타이거 리치도 스턴캣입니다. 근데 타이거 리치보다는 그래도 와일드캣 헤어가 훨씬 더 윗급의 시스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I'll Pray For You가 뭐 나름 괜찮은 경주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엑스트라 엠블렘이 종빈마루가스 에이신 위젠이라고 일본 마필입니다. 일본의 에이신 시리즈가 상당히 많은데 그 에이신 위젠이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억 정도 벌어들였고 시모스키 스테이크스 그리고 선머 챔피언 스테이크스
이런 G3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엠블렘은 나름 종비마로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던 거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폴로바 같은 경우는 보나포라는 자마를 생산을 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좀 성적이 화려합니다. 스프린트, 뛰어난 스프린트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윗대부터 해갖고 어느 정도 스피드는 물려줄 수 있는 혈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주류 혈통은 아닙니다. 좀 반개 혈통이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좀 8,000불이라는 좀 아주 낮은 가격에 도입이 될 수 있었던 종빈마가 바로 이 라스티 캣이 되겠습니다. 모계 라인을 살펴봤고, 전반적인 혈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을 보면은 뭐 눈에 띄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톤캣 3x4 인브리딩이 당장 눈에 띕니다. 당장 눈에 띄고, 그래서 모계 라인이 원래 스피드가 있고 이 스톤캣 3x4가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나중에 뭐 스태미나 이쪽으로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긴 거리 이런 것들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단거리에서 먹어줄 수 있는 스피디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스피드에 몰빵을 하겠어 하는 혈통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통표 자체는 물론 그 윗대에서 어느 정도 스태미나를 물려받아서 나중에 뭐 긴 거리까지 적응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요 혈통표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스톤캣 3x4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서울의 월드킹맨, 얘는 뭐 하이군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델 로사리오, 역시 긴 거리는 조금 거시기 하죠. 이 아델 로사리오는 스피드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이런 마필들이 스톤캣 3x4의 대표적인 마필들이고, 그러니까 매니피 자마 중에서. 그래서 사실 매니피가 스톤캣 인브리딩을 해서 지금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이 스톤캣 인브리딩을 한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뭐 100%는 아닌데 거의 한 8, 90%는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센 애는 없죠. 딱히 성공은, 매니피라는 이름빨에 비해서 크게 성공한 마필은 없습니다. 그나마 딥마인드가 좀 괜찮은 성적을 거뒀고, 초인대보도 일찍 나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성적을 거뒀을 거고, 근데 상당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이 많습니다. 월드킹맨, 아델 로사리오, 그리고 딥마인드, 초인대보 이런 마필들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이고, 결론적으로 이 혈통 자체, 이 결합 자체, 마루마도 있습니다. 마루마도 있는데 이 결합 자체에서 대형마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 자체가 정말 우수하다, 아주 좋은 결합이다, 그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다 안 되겠어, 그냥 스피드에 몰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매니피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자, 목장 입장에서는 매니피한테 가면은 경매시 아니면은 판매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간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뭐 우수한 결합이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래핀 네벌드가 나중에 뭐 얼마만큼 성장을 한다, 상위군까지 간다, 아주 센 말이다, 그렇게는 얘기를 못해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하위군에서 먹어줄 수 있는 스피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2세 안말 경주가 뭐 기존에 2착한 마필도 있고 3착한 마필들도 있고 출전을 하겠지만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데뷔전 경쟁력이 좀 기대되는 마필이 바로 이 그래핀 네벌드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입니다. 게이트 이탈은 양호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이건 있는 마필이고 점점 처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찍대고 강하게 밀어내면서 앞선과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데, 이후에 그 탄력이 붙자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면서 선두 뒤까지 붙입니다. 모래 반응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서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오칼라 2세 6월 경매에서 35,000불에 낙찰된 말입니다. 여기서 발을 바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행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발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측 말은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사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선 들어서면서 외곽으로 삐지는 악백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코너링을 하면서 직선 들어서면서 발을 바꾸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삐진 겁니다. 그래서 4코너 초에서 발 바꾸고 다시 이제 또 발을 바꾼 겁니다. 아직까지 힘이 덜 찼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곽 삐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번 그래핀 레월드는 개별 거래로 4천만 원에 도입된 말입니다. 우스보로 가면서 하다가 여기서 다시 채찍대면서 몰아내고 거의 실전성으로 몰아냅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마필의 근성을 북돋워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몰아내는 것도 있고, 단순히 능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몰아내진 않죠. 그 뒤를 따르는 바깥쪽 5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답보를 하면서 약간 사행을 했고, 마체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 기승하고 있는 조인권 기수인가요? 못 밀어내고 살살 강하게 못 밀어내고 살살 밀어내고만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덜 차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면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힘이 덜 차서 주행이 흔들리고 발도 많이 바꾸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힘이 차면 자동적으로 교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좀 스피디한 혈통 마필들이 성장도 아무래도 빠릅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거기에다 앞말이고,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세가 기대되는 마필이 바로 이 그래핀 네벌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요 그래핀 네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난주 부진 만회하며 꼭 역전 이기면서 좀 좋은 경마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